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리웨라는 사람이에요. 리웨. 이 사람 직업이 뭐냐면 의사예요. 의사. 근데 리웨가 이제 자기 일을 마치고 병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뭐가 있는 거야. 그 앞에. 시커매요. 뭐지? 하고 봤더니 쥐예요. 근데 그 쥐가 죽어 있는 거예요. 병원 계단에 이게 말이 됩니까? 병원인데? 수희 아저씨 미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병원 바닥에 쥐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에이 선생님 여기 쥐 없어요. 병원에 무슨 쥐가 있어요. 단호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병원엔 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왔어요. 집에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계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단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비쩍비쩍 되면서 오는 거예요. 봤더니 엄청나게 큰 쥐인데요. 근데 이 아이가 뱅글뱅글 돌더니 갑자기 시뻘건 피를 퍽 하고 토하더니 발딱 넣어주고 발발발발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갔는데 아침 8시였거든요. 수희 아저씨가 피투성이가 된 쥐 3마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이 병원에 쥐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쥐가 온통 피투성이죠? 내가 볼 땐 이거 덫으로 잡은 거야.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이거 어떤 놈이 장난치려고 이거를 갖다 놓은 거야, 이게 병원에. 만약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주로 빈민들이 사는 쪽에서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가는데 거기에 막 쓰레기 더미 위에 막 걸레 더미 위에 쥐들의 시신이 산더미처럼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동네에는 쥐들이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는 게 이제 일상이 된 거죠. 야,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건데? 그러면서 집에 들어왔더니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아내분이 아프세요. 너무 아파가지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제 요양소로 이제 떠나기로 한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아내를 데리고 이제 기차역까지 바라다 줍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건강해야 돼. 우리 꼭 다시 만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가 아내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를 보내고 기차역에서 나오는데 그 판사님을 만나요. 오통판사라고. 근데 아들 손을 잡고 다니는데 아들이 되게 이뻐요. 예쁜 애기, 조그만 애기를 잡고 오는데 그다음부터 쥐들이 엄청나게 죽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쥐들이 막 피를 터면서 죽어나가는데 거리가 다 쥐야. 그 도랑이 있거든요, 오랑시에. 그 도랑이 전부 다 그 쥐의 시체 더미로 다 뒤덮이고 물이 그냥 시뻘건 핏물로 막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게 왜 이러지? 막 신문에서 막 난리가 나고 그래고 쥐가 몇 마리까지 죽냐면 8,000마리까지 죽어. 거리가 다 쥐야. 근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쥐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럼 현무 씨 생각하기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다행이다. 이적 씨? 다행이다. 근데 쥐들이 죽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그때 리웨 앞에 이제 신부님이 나타나는데 파넬로 신부님이라고 동네 신부님이거든요. 또 어떤 노인을 이렇게 부축해 갖고 오는 거예요. 누구지 이렇게 봤더니 그 쥐 들고 있던 수희 아저씨 있죠. 그 아저씨가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말이 안 나와요. 과로했나 봐요. 목이 부어요. 만졌더니 딱딱한 멍울이 잡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 사지가 붓고 마비가 오고 옆구리에 붉은 반점이 생깁니다. 갑자기 수희 아저씨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몸을 떨면서 한마디를 외쳐요. 쥐들, 쥐.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이번엔 쥐가 아니라 사람들이 죽고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죽으니까 의사들이 모였어요. 이거 도대체 무슨 병일까? 그 고름을 분석했을 거 아닙니까? 의사들의 의견이 모여집니다. 이거 패스트다. 중세 유럽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패스트가 우리 오랑시에 나타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도청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모여갖고 임시 보건회의를 주최를 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나왔는데 이거 뭡니까? 패스트인 것 같습니다. 네? 패스트? 지금까지 1억 명의 사람을 죽였던 패스트? 아니, 그 패스트 없어졌잖아요. 그게 우리 오랑시에 왜 나타나와? 이거 우리 정부는 발표 못합니다. 사람들이 혼란해서 어떤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정부는 이거 관여 못해요. 이 국가가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수십 명씩 죽어 나자빠지니까 큰일이 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정부에서 공문이 날라와요, 리웨한테. 지금 딱 봉쇄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제일 괴롭겠어요? 일단은 먹을거리가 다 동나지 않을까. 나와요, 맞아요. 네. 식량 배급이 끊기니까. 원활하지 않으니까 위생적으로도 위생적으로도 물도 그렇고 물도 전기도 안심할 그렇고. 수가 없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괴로웠던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거였대요. 그때 여기는 리웨한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랑베르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현직 기자입니다. 저기 이제 랑베르가 리웨를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여기 사람 아니에요. 잠깐 취재 때문에 머물렀는데 그만 갇혀버렸습니다. 선생님이 저 검사해주고 멀쩡하다는 진단서 하나만 써주시면 전 나갈 수 있습니다. 써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현무 씨 같으면 써주겠어요? 뭐 진단해서 뭐 문제 없으면 써주죠. 써주죠. 네. 근데 여기는 리웨는 원칙주의자입니다. 딱 선을 그어요. 선생님이 보균자인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도 없고 안다 하더라도 예외를 둘 수 없어서 나는 진단서를 못 써주겠습니다라고 원칙적으로 선을 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랑베르가 굉장히 화를 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사망자가 3주 차에 302명, 5주 차에는 321명, 6주 차에는 345명. 끔찍한 곳에 갇혀서 귀양살이가 시작이 된 거죠. 사람들은 너무나 괴로웠어요. 헛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민간요법이죠. 보통 이 상처 나면 뭘로 소독해요? 알콜? 그 알코올을 마셔요. 왜? 소독되라고, 몸 안에. 뭐야?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술을 마시게 됩니다. 온 도시가 취해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게 봉쇄된 오랑시입니다. 근데 이때 오히려 엄청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습니다. 표현이 좀 죄송한데 어디였을까요, 현무 씨? 병원은 일단 아닙니다. 클럽. 정반대입니다. 교회. 정답. 숙연해지네. 근데 이 교회에 신부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파늘루 신부예요. 신부님. 예, 아까 그저 수희 아저씨 이렇게 부축해오던 그 신부님. 오. 그때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전보다 더 우렁차게 설교를 하십니다.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신부님들이 여기는 신도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그리고 당신들도 모두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패스트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 이때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타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제 외지인인데 여기는 랑베르 기자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에요. 이 타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선생님 지금 아무리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봐도 이 사태 진정시킬 수 없어요. 내가 볼 땐 2주? 한 달 뒤면 이 사태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제가 민간인으로 보건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건대가 무슨 대학교예요? 대는 아니고요. 무슨 간호대 뭐 이런 것처럼. 자원 네. 아이가 죽었습니다. 모두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들 여기서 다 그냥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리웨 의사가 파늘루 신부랑 얘기를 해요. 신부님,
테스트가 죄 지은 인간한테 내리는 하나님의 형벌이라면서요. 신부님, 이 아이한테 무슨 죄가 있죠?